버림받고 임신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노숙자를 태워준 일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친절한 행위처럼 보였던 것이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셨다면 우리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의 앞유리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이 춥고 우울한 밤 지수연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25세의 그녀는 어깨 위에 세상의 무게가 얹혀 있는 것 같았고 그 무게는 머리 위 어두운 구름보다도 무거웠다.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정비소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며 보낸 긴 시간의 증거였다. 지수연이 한국 시골 마을 매화리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운전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으로 향했다. 임신 6개월 차인 그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때 그녀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한 순간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의 부재는 공허함을 남겼지만 지수연은 자신의 힘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로 결심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안개 낀 어둠을 가르며 앞에 비에 젖은 도로를 비췄다. 지수연의 눈이 백미러로 향했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은 피로를 드러냈지만 그 갈색 눈동자는 꺼지지 않을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역경을 마주했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커브를 돌 때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웅크리고 비틀거리는 형체가 도로변에 나타났다. 지수연의 본능이 작동했고 그녀는 천천히 트럭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도와줄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고민했다. 매화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이 낯선 사람은 그녀의 마음속에 경고음을 울렸다. 깊이 숨을 들이쉰 지수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특히 그녀가 혼자이고 절박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때는 말이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문을 열고 비 속으로 나섰다. 그녀의 장화가 아스팔트 위에 생긴 무릉덩이를 튀기며 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그녀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괜찮으세요? 그 형체가 돌아섰고 지수연은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걱정과 피로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한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진흙투성이에 찢어진 그의 옷이 그의 몸에 헐렁하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지수연의 주의를 끈 것은 그의 눈이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의 불빛이 뒤섞여 있었다. 제발, 그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지수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모성 본능이 조심성을 압도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이마에 난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그 피는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과 섞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수연이 물었다. 그녀는 불안정하게 서 있는 그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모든 게 흐릿해요. 그냥 기억나는 건 도망쳤다는 거예요. 지수연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를 이런 상태로 여기에 둘 수 없었다. 이리 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그녀의 트럭 쪽으로 안내했다.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를 조수석에 태우면서 지수연은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옳았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매화리 종합병원으로 가는 길은 긴장감 넘치고 조용했다. 지수연은 계속해서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승객을 힐끗거렸다. 그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비싼 시계와 한때 맞춤 정장이었을 옷의 흔적은 그의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응급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지수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여기 왔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이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의 결의가 서린 차에 그녀는 다시 한번 비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분주한 응급실 안에서 지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녀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부상당한 남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제발, 이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지수연이 카운터 뒤에 간호사에게 설명했다. 도로변에서 발견했어요. 다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간호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그 남자를 들것에 실어 데려갔고 지수연은 혼란스러운 응급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게 되었다.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지수연은 다시 자신의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불룩한 배에 손을 얹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제스처는 그녀에게 위안의 원천이 되어왔다. 아가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지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클립보드를 든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가 서 있었다. 데려오신 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수연은 그날 밤의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낯선 사람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지 깨달았다. 간호사는 메모를 하며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데려오신 건 잘하신 일이에요. 간호사가 안심시켰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보이네요.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게 어떨까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마지못해 지수연은 대기실로 향했다. 그녀가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그녀는 자신이 구조한 남자와의 연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길 잃은 영혼이었고 삶의 흐름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갔고 지수연은 간헐적으로 졸기 시작했다. 병원의 소란함은 희미한 배경소음으로 바뀌었고 가끔 리놀륨 바닥을 스치는 신발 소리나 먼 곳의 모니터 삐 소리로 끊어질 뿐이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한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최양? 그가 물었고 지수연을 반쯤 잠든 상태에서 깨웠다. 네, 저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그분 어떠세요? 의사의 표정은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제 안정되셨어요. 머리 부상은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잠시 멈추고 말을 신중히 고르는 것 같았다. 당신 친구의 상황에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분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지수연이 빠르게 정정했다. 그냥 길에서 발견했을 뿐이에요. 이름도 모르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게 문제의 일부예요. 그분이 일종의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소지품과 다른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가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연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의 공형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걸까? 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도 놀라며 요청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는 아직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익숙한 얼굴을 보는 것, 비록 오늘 밤뿐이라도 이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의사를 따라 살균된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수는 자신이 뭔가 훨씬 더 큰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신비한 남자의 방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수는 마치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서는 문턱을 넘고 있는 것 같았다.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어쩌면 그들 둘 모두를 위한 희망의 작은 빛으로 가득 찬 장.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병원 방으로 들어섰다. 부드러운 모니터 소리가 공기를 채우며 생명의 연약함을 리듬감 있게 상기시켰다. 그녀의 눈은 침대 위의 인물에게 고정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구조했던 바로 그 신비한 남자였다. 강렬한 형광등 아래에서 그는 비에 젖은 도로변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취약해 보였다. 그녀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남자의 눈이 깜빡이며 떠졌다. 잠시 동안 혼란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곧 알아보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로에서 만난 천사군요. 지수는 그 표현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김지수라고 해요. 남자는 일어나려고 시도하다가 움찔하며 멈췄다.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가 말을 흐렸고 좌절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모든 게 그저 공백이에요. 지수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로 끌어당겨 앉았다. 임신한 바에 때문에 움직임이 약간 어색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나요? 어떻게 그 도로에 있게 되었는지. 남자는 눈을 감고 집중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번쩍이는 장면들이요. 그가 잠시 후 말했다. 회의실이 기억나요. 화난 목소리들, 그리고 도망치는 것, 두려움.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지수의 눈과 마주쳤다. 그 강렬함에 지수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누군가가 저를 쫓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지수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그녀가 무엇에 휘말린 것일까? 하지만 남자의 고통에 찬 표정을 보자 그녀는 그냥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결할 거예요.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저도 길을 잃고 혼자가 된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혼자서 이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감사의 표정이 남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의 시선이 지수의 임신한 배로 향하자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 되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특히 당신의 상황을 고려하면요. 제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수는 그의 걱정을 손살에 치며 물리쳤다. 문제는 제가 찾든 말든 저를 찾아오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제가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한 거죠.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자의 기억 조각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했던 것, 엄청난 돈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뤘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치 연기를 붙잡으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를 한 키 큰 마른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디자이너 정장과 권위적인 태도는 즉시 지수를 긴장시켰다. 김 사장님, 그 여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는 김성우 기업의 법무팀에서 온 윤서연입니다. 저희가 사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지나간 후 어렴풋이 인식하는 기색이 남자의 김 사장의 얼굴을 스치는 것을 지켜봤다. 그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게 제 이름인가요? 윤서연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이 놀란 듯 치켜 올라갔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성우 기업의 CEO 말이에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죠? 지수는 의자에서 똑바로 일어나 서연의 시선을 스테디하게 마주 보았다. 저는 김 사장님을 도로변에서 부상당한 채로 발견해 병원으로 모셔온 사람입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서연의 입술이 얇게 일자로 다물어졌다. 저희는 며칠 동안 김 사장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격렬했던 이사회 회의 후에 사라졌죠.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성우의 눈이 커졌다. 며칠이요? 제가 며칠 동안 실종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네, 김 사장님. 거의 일주일 동안 사라지셨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죠. 당신의 부재가 비즈니스 세계에 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지수는 위장 속에서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여자는 성우의 안녕보다는 회사의 이미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김 사장님은 휴식이 필요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아직 기억을 되찾는 중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을 더 가진 후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그녀는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김 사장님을 압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곧 회사 복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뒤꿈치를 돌려 방을 나갔다. 그녀의 디자이너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이 떠나자마자 성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그가 지수에게 말했다. 나도 모르겠지만 그녀의 존재가 왠지 불편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직감도 경계태세였다.
저도 느꼈어요. 여기에는 단순한 실종 CEO 사건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성우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마에 붕대를 스치자 그가 움찔했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중요한 것, 위험한 것이 제 기억 속에서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느낌이에요. 지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제가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지수는 그 말의 진실성을 깨달았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김성우의 이야기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는 수수께끼가 있었다. 이 남자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수수께끼. 그리고 지수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빗줄기가 병실의 블라인드 사이로 비춰 들어왔다. 지수는 일어서서 아픈 등을 쭉 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정비소를 열어야 하고 곧 간호사들이 당신을 살펴보러 올 거예요. 지수가 떠나려고 몸을 돌리자 성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 씨,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당신이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그녀의 가슴에 퍼졌다. 쉬세요, 김 사장님. 나중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병원을 나와 상쾌한 아침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에게는 운영해야 할 사업이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으며 이제 풀어야 할 기업의 미스터리까지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일상적인 고민을 넘어선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녀의 오래된 픽업 트럭에 올라타면서 지수는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김준호의 세계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든 이제 그녀도 그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옥이 닥치든 홍수가 나든 그녀는 끝까지 해결할 것이다. 키를 돌리자 트럭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고 지수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앞으로 다가올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할 것 같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자신과 이 마을, 그리고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에 대해 모든 것을 시험할 여정의 첫 걸음이었다. 익숙한 엔진 오일과 기름 냄새가 지수를 방했다. 그녀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한성자동차 정비소에 들어섰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건물은 수년간 그녀의 안식처였다. 이제 불을 켜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새롭게 알게 된 비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녀의 조수 민준의 명랑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트렸다. 마른 체구의 10대 소년이 활기차게 정비소로 들어왔다. 그의 열정은 지수의 피곤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와, 사장님 완전 녹초되신 것 같아요. 힘든 밤 보내셨어요? 지수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민준아. 예상치 못한 모험을 했다고 하자. 민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지만 그가 더 자세히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지수는 감사하게 전화를 받았다. 한성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단골 고객이자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소문쟁이 중 한 명인 박 여사의 것이었다. 지수야, 얘야. 방금 아주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단다. 어젯밤에 네가 수상한 낯선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다는 게 사실이니? 지수의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박 여사님, 저는... 아이고, 쑥스러워하지 마라, 얘야. 박 여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식당의 은지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촌이 너를 봤대. 옷이 다 찢어진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다더라. 얼마나 로맨틱하니. 영화 속 장면 같잖아. 지수는 콧등을 집으며 한숨을 참았다. 박 여사님, 관심 감사드리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몇 가지 더 캐묻는 질문을 피하고 박 여사의 오일 교환 예약을 잡은 후에야 지수는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장님, 진짜로 어젯밤에 수상한 남자를 구하신 거예요? 완전 멋있어요. 민준아, 집중해.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흥분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 김 여사의 뷰익 변속기를 교체해야 하고 파텔 씨의 혼다는 전체 점검을 받을 차례야. 그들이 일상적인 작업 루틴에 빠져들면서
지수의 마음은 자꾸만 김준회계로 향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에 휘말린 걸까? 장윤주의 차가운 태도를 떠올리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고 무렵 지수가 고집 센 오래된 포드차의 엔진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정비소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또 다른 고객인 줄 알았는데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아빠? 그녀는 놀라 렌치를 떨어뜨릴 뻔했다. 한성철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소금과 후추를 뿌린 듯한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말끔한 셔츠와 광나는 구두는 지저분한 정비소와 어울리지 않았다. 안녕 지수야. 그가 깊은 목소리로 어색하게 말했다. 지수는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로 만나지 않았다. 마지막 대화는 고함으로 끝났고 한성철은 화를 내며 나갔으며 지수는 다시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녀는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물었다. 한성철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다. 네가 어젯밤에 낯선 사람을 도왔다고.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어.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와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는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수치심과 후회가 그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지수야, 내게 해준 게 없다는 걸 알아. 네가 아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잘못 대처했어.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지수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변명이나 어쩌면 더 많은 비난을 예상했지만 사과는 아니었다.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타이어 교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정비사가 되도록 격려해주던 그 아버지를 아빠, 지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날카로운 핸드폰 벨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모르는 번호임을 확인했다. 죄송해요, 받아야 해요, 여보세요. 한지수 씨. 전문적이면서도 긴급함이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기는 밀브룩 종합병원의 이혜진 의사입니다. 김준호 씨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괜찮으신가요? 김 씨는 괜찮습니다만 무언가 일이 생겼어요. 그가 뭔가를 기억해냈는데 꽤 흥분한 상태예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런 요청이 매우 이례적인 것을 알지만 그의 이번 상황을 고려해 연락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를 흘낏 보고 가만히 엿듣는 척하는 민준을 보았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 한성철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수야, 무슨 일이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잠시 지수는 그를 무시하고 혼자 처리하려고 했다. 최근 그녀 인생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듯이.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담긴 무언가, 진정한 걱정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보호 본능의 흔적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복잡해요, 아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성철의 눈썹이 놀라움에 치켜 올라갔지만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뭐든 필요한 거 말해. 지수는 민준에게 돌아섰다. 몇 시간 동안 여기 지켜줄 수 있겠니?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일이 생겼어. 민준이 가슴을 펴고 똑바로 섰다. 저를 믿으세요, 사장님. 지수와 아버지가 그녀의 트럭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김준호가 기억해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를 연루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꽃도 있었다. 어쩌면 이 미친 상황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한성철이 픽업 트럭에 오르며 말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렴.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젯밤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병원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 아무도 그들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눈치채지 못했다. 세단의 조수석에서 장윤주가 조용히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지수가 지원군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대답하는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계속 지켜봐. 김준호가 기억하기 시작했다면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장윤주가 전화를 끊자 그녀의 눈은 앞서가는 지수의 트럭에 고정되었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된 것이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지수와 그녀의 아버지가 미다디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을 맞이했다. 전날 밤에 분주했던 응급실은 이제 덜 긴박하지만 여전히 긴장감 넘치는 일반 병동의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든든한 존재감이 그녀 옆에 느껴졌다. 김준호 씨를 보러 왔습니다. 지수가 안내 데스크의 접수원에게 말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이정현 박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접수원의 눈이 그 이름을 듣고 약간 커졌고 지수는 작은 마을의 가십이 이미 돌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이죠. 그녀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준호 씨는 305호실에 계십니다. 이정현 박사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세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정석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 준비가 됐니, 꼬마야? 지수는 한숨을 쉬며 3층 버튼을 눌렀다. 솔직히 말해서 아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다. 305호실은 복도 중간쯤에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안에서 언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씨, 제발 진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간절히 부탁했다. 아마도 이정현 박사일 것이다. 진정하라고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공포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나를 쫓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진정할 수 있죠? 그들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 지수는 부드럽게 문을 두드린 후 밀어 열었다. 안의 광경에 그녀의 숨이 멎을 뻔했다. 김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정현 박사, 친절한 눈과 짙은 머리카락에 회색 가닥이 섞인 작은 체구의 여성. 이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위로하려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지수 씨, 김준호가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보자 눈에 띄게 안도감이 퍼졌다. 당신이 왔군요. 이정현 박사가 돌아섰고 전문가다운 태도가 지수를 보자 약간 누그러졌다. 한씨,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석입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지수의 아버지예요. 그들이 소개를 하는 동안 지수는 김준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김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정석을 향했다가 다시 지수에게로 돌아왔다. 섬광처럼 기억이 났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긴급하게 말했다. 이사회 회의. 우리는 새로운 인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혁신적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토타입을 가진 작은 기술 회사였죠. 저는 그 거래를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일부 이사들이 반대했어요. 그들은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죠. 그가 잠시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격려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우리 재무 기록 깊숙이 숨겨진 문서들이었죠.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돈 수백만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사회에 누군가가 횡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준호가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그들과 대면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눈빛이 멀어졌다. 그 다음부턴 기억이 흐릿해져요. 이정현 박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김 씨의 기억은 아직 단편적이에요. 외상 후에는 정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기억해낸 것만으로도 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정석이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아들, 이건 심각한 혐의입니다. 당국에 알리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김준호가 쓰게 웃었다. 무슨 증거로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은 제 개인 노트북에 있었는데 제가 실종된 밤에 편리하게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 기억의 공백으로 누가 저를 믿겠어요? 존경받는 기업인들의 말보다? 지수는 결의에 찬 기분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밝혀낼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동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높아진 목소리와 급한 발소리가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수의 손이 본능적으로 김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장윤주가 나타났고 그녀의 뒤로 비싼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따라왔다. 그녀의 눈이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좁아졌다. 김 사장님, 그녀가 거짓된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이사회에서 저를 보내 당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논의하라고 했어요. 김준호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윤주 씨, 그가 갑자기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방문해줘서 고마워요. 마침 내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이사회 회의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장윤주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김준호 씨, 당신도 알다시피 회사 일을 외부인들과 논의해선 안 됩니다. 특히 당신의 미묘한 상태를 고려하면요. 정석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키를 한껏 뽐내며 서 있었다. 잠깐만요. 누구를 외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장윤주와 함께 온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긴장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정현 박사가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김준호 씨는 아직 면회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두 나가주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당장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장윤주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박사님.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씨. 건강 조심하세요. 장윤주와 그녀의 동료들이 물러나는 동안 지수는 장윤주와 남자들 중 한 명 사이에 교환된 눈빛을 본 것 같았다. 그 눈빛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떠나자 김준호는 베개에 기대어 쓰러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기억한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이정현 박사가 그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준호 씨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려 했지만 김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 씨,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해요. 당신이 나 때문에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함께예요. 지수와 정석이 병실을 나서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지수야, 정석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겠구나. 내 실망에 빠져 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지 못했어. 넌 정말 네 어머니를 닮았어. 항상 옳은 일을 위해 싸우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수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아빠, 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내 말 좀 들어보렴. 네가 아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떠난 건 잘못됐어. 난 두려웠고 그걸 잘못 다뤘지.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단다. 네가 허락한다면 네 친구와 관련된 이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네가 혼자 맞서지 않아도 돼. 잠시 동안 지수는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다. 상처난 무릎에 뽀뽀해주고 늦은 밤 엔진을 함께 고치고 어머니의 장례식 후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겼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눈물을 닦으며 떨어져 있을 때 둘 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안에서 장윤주가 조용히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김준호는 횡령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증거는 없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비공과 그녀의 아버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듣다가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장윤주가 통화를 끝내자 그녀의 시선은 트럭에 오르는 지수와 승우에게 고정되었다. 말판이 준비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다. 그리고 위층의 조용한 병실에서 김준호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은 기억의 파편들과 이 위험한 게임의 다음 수가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점 커지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아침 햇살이 지수의 어수선한 거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앞뒤로 서성이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김준호가 오늘 퇴원할 예정이었고 그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의 무게가 현실로 다가왔다. 노크 소리에 그녀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문을 열자 아버지 승우가 식료품 봉지를 들고 서 있었고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침 먹을 거 가져왔어. 그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전략회의도 필요할 것 같아. 지수는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가 소원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위기 상황에서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들이 부엌으로 향하고 승우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자 지수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래서 승우가 계란을 그릇에 깨며 말했다. 다음 수는 뭐지?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요. 김준호는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증거 수집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승우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하자. 김준호가 회복하고 이 상황을 파악할 동안 숨을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내가 언덕 위에 오래된 사냥 오두막을 가지고 있어. 전력망에서 벗어나 있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찾기 힘들어.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곳일 거야. 지수의 눈이 커졌다. 아빠, 그거 완벽해요. 하지만 정비소는 어떡하죠? 특히 지금은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맡을게. 승우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엔진에 대해서는 좀 녹슬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잘 알고 있어. 네가 김준호를 돕는 데 집중하는 동안 내가 가게 운영을 맡을게. 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지수는 희망의 물결을 느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과제가 조금은 관리 가능해 보였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지수의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녀는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끼며 발신자가 김혜진 박사임을 확인했다. 지수 씨? 엘레나예요. 들어보세요. 뭔가 일이 있었어요. 김준호 씨에게 어젯밤 방문객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간호사요. 오늘 아침 이걸 발견했죠. 그녀가 작은 구겨진 종이를 건넸다. 지수는 손이 약간 떨리며 그것을 펼쳤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아무도 믿지 마라. 김준호 씨의 필체예요. 혜진이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이걸 쓴 기억이 전혀 없어요. 사실 사고 전의 기억을 더 잃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에게 약물을 투여했을까봐 걱정돼요. 지수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그가 전에 언급했던 인수건이겠죠. 하지만 진실은 숫자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김준호의 방에 도착했고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백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수를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수 씨, 그가 망설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흐릿해요. 지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취약함에 가슴이 아팠다.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김준호 씨. 우리가 이걸 파헤칠 거예요. 하지만 먼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승우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한 곳을 알고 있어요. 외딴 곳이고 안전해요.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동안 그곳에서 숨을 수 있어요. 김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신뢰가 역력했다. 그들이 그의 퇴원을 준비하는 동안 민기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빨리 오셔야 해요. 정비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수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떤 문제야, 민기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은행에서 왔다고 하면서요. 압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린 대출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 말은 돈이 빠듯하다는 건 알지만 지수는 아버지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다. 그들이 당신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야. 승우가 으르렁거렸다. 네 자원을 차단하려고 해. 지수는 갈등을 느꼈다. 그녀는 김준호를 버릴 수 없었지만 정비소는 그녀의 생계였고 어머니의 유산과 연결된 곳이었다. 마치 그녀의 딜레마를 느낀 듯 김준호가 입을 열었다. 가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와 혜진 박사님이 저를 오두막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정비소는 중요해요. 그건 당신의 일부예요. 그들이 그걸 빼앗게 하지 마세요. 잠시 망설인 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준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다. 알겠어요. 민기야, 가자. 우리 정비소를 지키러 가자.
지수와 민기가 한지수 자동차 정비로 달려가는 동안 승우와 혜진 박사가 김준호를 승우의 낡은 트럭에 태웠다. 그들 중 누구도 병원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번쩍이는 검은색 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비소에서 지수는 간신히 억제된 혼란의 현장을 발견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이선영 여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분개한 표정이었다. 저기 있네요. 이선영 여사가 지수를 보자 외쳤다. 이 사람들이 정비소를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수였을 거라고 했죠. 이 정비소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기 있었다고요. 지수는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턱을 굳게 다물고 결연한 표정으로. 신사분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한지수입니다. 이 업체의 소유주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키가 더 큰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한씨, 유감스럽게도 오해는 없습니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대출금 상환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는 압류 절차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돈이 빠듯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다른 것들을 아껴가며 대출금을 제때 납부했다. 뭔가 매우 잘못되어 있었다. 그 기록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 논의하기 전에 제 변호사와 연락해야 할 것 같네요. 남자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물론이죠. 당신의 일을 정리할 시간을 48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한씨.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더 어려움만 줄 뿐입니다. 남자들이 떠나자 지수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준호에 대한 음모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고 그들은 가볍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박 여사가 동정거린 눈빛으로 지수의 팔을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곳을 빼앗기게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이 시의회 의원이잖니. 우리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모을 거야. 지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웃들의 지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비소를 둘러보며 어머니의 바랜 사진들, 수년간 수많은 차들을 고쳐온 낡은 도구들, 태영이와 박 여사의 기대에 찬 얼굴들, 앞으로의 싸움이 단순히 사업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부패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어머니가 그녀에게 심어준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었다. 해가 지면서 정비소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지수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녀는 김준호의 주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정비소를 구하고 그녀가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를 내려다보는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장윤주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를 마치고 창가에 서 있는 남자에게 돌아섰다. 한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장윤주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재킷 아래에 숨겨진 총을 향해 움직였다. 판돈이 올랐고 조용한 마을 천하는 곧 충성심, 용기, 그리고 탐욕과 부패의 힘에 맞선 진실의 힘을 시험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오래된 사냥 오두막이 서늘한 산바람에 삐걱거렸고 내부의 팽팽한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지수는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서류 더미와 노트북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재무 기록과 뉴스 기사를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보느라 피로해 보였다. 맞은편에서는 김준호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걸었고 그의 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조각난 기억들을 맞추려 노력하며 집중하고 있었다. 뭐 좀 나왔어요? 지수가 화면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다. 연기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장면들이 떠오르긴 해요. 이사회 회의, 논쟁들, 맞지 않는 숫자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없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미스터리와 김준호가 우연히 발견한 횡령 계획을 풀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진전은 더뎠지만 그녀는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정리해보죠. 그녀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었어요. 혁명적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토타입을 가진 작은 기술 회사였죠. 당시는 그 거래를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반대했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멀리 보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반대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마치 그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둘 다 화들짝 놀랐다. 한지성이 식료품 봉지와 우편물 더미를 들고 들어왔다. 뭐 좀 알아냈어? 그가 물건들을 조리대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아직이요. 지수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을 감추려 노력했다. 마을에서는 어떤가요? 한지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좋지 않아. 그 은행 사람들이 아직도 정비소 주변을 맴돌고 있어. 그리고 소문도 있어. 너와 김준회에 대한 소문, 재정적 문제와 스캔들에 대한 속삭임들. 누군가가 열심히 너희 둘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어.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반대를 예상했지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그녀의 지역사회를 그녀에게 등 돌리게 하려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녀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한지성이 식료품을 풀기 시작하자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수가 그것을 집어들었고 반송 주소가 없는 것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안에는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와 글자들의 연속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게 뭐예요? 김준호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지수가 암호 같은 메시지를 연구하며 대답했다. 뭔가 코드 같아 보이네요. 갑자기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기억나요. 우리 회사에서 고도로 기밀인 정보에 비슷한 코드를 사용했어요. 책 암호를 기반으로 한 거였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책 암호라고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특정 책을 키로 사용해요. 김준호가 기억이 굳어지면서 말을 쏟아냈다. 각 숫자는 페이지, 줄, 단어를 나타내요. 하지만 어떤 책일까요?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오두막을 뒤지며 모든 책장과 서랍을 확인했다. 마침내 침실 옷장의 느슨한 판자 뒤에서 그들은 오래된 위대한 개츠비 복사본을 찾았다. 이거여야 해요. 지수가 낡은 표지를 열며 손을 약간 떨면서 말했다.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어요. 그들은 함께 천천히 메시지를 해독했다. 단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지수는 등줄기에 오싹함을 느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위장이다. 그녀가 소리내어 읽었다. 진짜 목표, 김준호 청정에너지 특허, 이사회 구성원 장윤주, 홍성민 최밀한 연루, 증거는 옛 천안 공장에 위험이 가까이 왔다. 이 사장을 신뢰하라.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기억나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청정 에너지 혁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업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었죠. 나는 그것을 비밀로 회사와는 별개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이 알아냈군요. 지수가 조각들을 맞추며 말을 마쳤다. 그들은 당신이 그것을 완성하기 전에 당신을 몰아내고 특허를 통제하려 했어요. 한지성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누구지? 그리고 옛 공장은 또 뭐야?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밖에서 자갈길을 달리는 타이어 소리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창문을 통해 지수는 익숙한 검은 세단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에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를 찾아냈어요. 한지성이 재빨리 움직여 벽난로 위에서 엽총을 집어들었다. 뒤로 나가, 그가 명령했다. 산 아래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이 있어. 내가 그들을 저지할 테니. 아빠, 안 돼요. 지수가 항의했지만 한지성의 표정은 단호했다가 그가 고집했다. 증거를 찾아 김준호의 이름을 깨끗이 해. 나는 괜찮을 거야. 눈물을 머금은 차에 지수는 암호화된 메시지와 김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앞문에서 시끄러운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될 때 뒷문으로 살며시 빠져나왔다. 그들이 울창한 숲으로 달려갈 때 뒤에서 소리치는 소리와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지수의 마음은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들의 임무의 긴급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들은 무성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내려갔다. 가지들이 그들의 얼굴을 핥히었고 뿌리들이 매 걸음마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 했다. 몇 시간이나 된 것 같은 시간이 지나 그들은 마침내 천안의 외곽에 도착했고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 공장에 가야 해요. 김준호가 나무에 기대어 헐떡이며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딕. 마치 그녀의 무언의 기도에 대한 대답인 것처럼 익숙한 픽업 트럭이 도로를 따라 덜거덕거리며 내려왔다. 그것은 지수의 어린 조수인 동현이었다. 사장님, 동현이 놀란 눈으로 차를 세우며 외쳤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왜 곰이랑 싸운 것처럼 보이세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동현아, 너를 보게 돼서 정말 기쁘다. 내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위험할 거야. 할 수 있겠니? 동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농담하세요? 사장님 없이 정비소에서 지루해 죽을 뻔했어요. 뭐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동현의 트럭에 올라탔을 때 지수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동현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실제 음모론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한 흥분이 어떤 두려움보다 앞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진 공장에 침입해서 부패한 사업가들을 무너뜨릴 비밀 문서를 찾는다는 거죠. 동현이 그들이 오래된 산업지구를 향해 운전하는 동안 요약했다. 멋져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정확히 뭐예요? 지수와 김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도망치느라 바빠 전략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주의를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해. 김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듯했다. 공장 안을 수색하는 동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건 말이야. 동현의 눈이 반짝였다. 그건 제게 맡기세요, 사장님.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들이 버려진 서울 외곽 공장의 어두운 실루엣에 다가갈 때 지수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장윤주와 그녀의 동료들이 접근하고 있었기에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준비됐어? 그녀가 김준호와 동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표정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럼 이걸 끝내자.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뱃속의 나비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그들이 트럭에서 내려 썩어가는 공장의 그림자로 들어설 때 아무도 근처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관찰자는 조용히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서울에 그리고 아마도 전체 에너지 산업에 운명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버려진 서울 외곽 공장이 그들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녹슨 금속과 깨진 창문들의 거대한 거인처럼. 지수는 그녀와 김준호, 동현이 무너진 울타리 뒤에 웅크리고 앉아 겉보기에 버려진 단지를 살펴볼 때 전율을 억눌렀다. 좋아. 지수가 어떤 움직임의 징후라도 찾으며 속삭였다. 동현아, 내 차례야. 기억해. 우리는 주의를 끌 만큼 크지만 온 도시를 불러 모을 정도로 크지 않은 주의 분산이 필요해. 동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을 띄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딱 맞는 걸 준비했어요. 5분만 주세요. 그 다음에 움직이세요. 동현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자 지수는 김준호에게 돌아섰다. 정말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창백한 얼굴과 약간 떨리는 손을 보며 그녀가 물었다. 김준호가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눈의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물러설 순 없어요.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고 버려진 건물들을 통해 속삭이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갑자기 단지의 먼 쪽에서 일련의 큰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불빛의 섬광과 화려한 연기 구름이 공중을 채웠다. 폭죽이군. 지수가 감탄과 당혹감이 뒤섞인 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 꼬마는 정말 날 놀라게 하는구나. 혼란을 이용해 지수와 김준호는 열린 공간을 가로질러 메인 빌딩을 향해 달렸다. 그들은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녹과 부패의 냄새가 그들의 감각을 공격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지수가 손전등 빛으로 어둠을 가르며 물었다. 김준호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사무실 2층, 이제 기억나요.
공장 설립자의 초상화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고 매 발걸음마다 그들 밑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2층은 버려진 사무실들의 미로였고 벗겨진 벽지와 흩어진 잔해들에서 수년간의 방치가 분명했다. 그들이 수색하는 동안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들은 얼어붙었다.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확실히 이쪽으로 왔나? 거친 남자 목소리가 물었다. 확실해요. 대답이 들려왔고 지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장윤주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들을 찾아. 그리고 문서들도. 어떤 장애물이라도 제거해. 지수와 김준호는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요. 김준호가 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바랜 그림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했고 오래된 벽면 금고를 드러냈다. 열 수 있나요? 지수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가락이 숫자판 위로 재빨리 움직였다. 기억이 나요. 비밀번호는 내 딸의 생일이었어요. 지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딸이 있으셨어요? 김준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있었죠. 그녀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에 몰두했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매진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금고가 딸깍 열리며 서류 뭉치와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드러냈다. 김준호가 그것들을 잡아 재빨리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이거예요. 그가 숨을 내쉬었다. 재무 기록, 이메일, 프로토타입 설계도, 음모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들 뒤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지수는 휙 돌아섰고 문간에 총을 든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을 내놓으세요. 장윤주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완벽하게 손질된 손가락이 반가소의 위에 놓여 있었다. 지수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다.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건물을 뒤흔드는 큰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장윤주의 발밑 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썩은 나무와 회반죽 파편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뛰어! 지수가 소리쳤다. 김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렸고 가까이에서 소리치는 소리와 추격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퉁이를 돌자 그들은 거의 동현과 부딪힐 뻔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다. 사장님, 그 폭죽 보셨어요? 제가 좀 과했나 봐요. 경찰차들이 이쪽으로 오는 걸 본 것 같아요. 말은 적게 뛰는 건 더 빨리. 지수가 헐떡이며 동현을 앞으로 밀었다. 그들은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공장에서 뛰쳐나왔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수의 트럭이 그들이 두고 간 자리에 서 있었고 그들은 서둘러 올라탔다. 김준호는 소중한 문서들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지수가 시동을 걸고 공장에서 멀어지며 가속할 때 그녀는 백미러로 장윤주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의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졌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외치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환희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해냈어요. 하지만 지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그것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이 음모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녀의 말을 강조하듯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백미러의 2대의 검은 SUV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꽉 잡아요. 지수가 외쳤다. 좁은 옆길로 차를 돌리며. 그녀의 오랜 경험이 밀부르게 뒷길을 다루는데 극한의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었다. 트럭이 비포장 도로를 따라 튀고 미끄러지자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긁었다. 조수석의 김준호는 대시보드를 꽉 잡고 있었고 뒷좌석의 동현은 흥분의 소리를 질렀다. 영화에서처럼 정말 멋져요. 그가 외쳤다. 뒤를 돌아보며. 아, 맙소사. 그들이 아직도 쫓아오고 있어요. 지수는 이를 악물고 낡은 트럭을 한 개까지 밀어붙였다. 그녀는 이 길들을 손등처럼 잘 알고 있었지만 추격자들은 더 새롭고 빠른 차량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앞에 급격한 커브가 보였다. 너무 급했다. 지수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두 내려요. 그녀가 소리쳤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핸들을 힘껏 돌리며 그들은 트럭에서 뛰어내렸고 차량은 덤불을 뚫고 가파른 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추격하던 차량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잠시 멈춰섰다. 이쪽이에요. 지수가 속삭였다. 김준호와 동현을 빽빽한 숲으로 이끌며. 그들은 숲을 헤치고 나아갔고 뒤에서 들리는 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그들을 계속 전진하게 했다.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은 필사적인 도주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익숙한 거리로 나왔다.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챘다. 정비소예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거기서 숨을 수 있고 재정비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한지수 자동차 정비소에 다가갈 때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지수는 긴장했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너니? 아빠. 지수가 외쳤다. 안도감이 그녀를 휩쓸었다. 한민국이 정비소 문간에 서 있었다. 상처는 입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한민국은 재빨리 문을 잠갔다. 걱정 많이 했단다. 그가 말했다. 지수를 꽉 끌어안으며. 그 악당들이 산장에 나타난 후 나는 간신히 그들을 따돌렸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그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 지수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설명했다. 한민국의 표정은 그가 회수한 문서들을 살펴보며 엄중해졌다. 이건 폭탄급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장윤주와 그녀의 일당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곧 여기 올 거고 대규모로 올 거야. 결연한 표정이 지수의 얼굴에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최후의 항전을 해야 해요. 이 정비소는 우리 가족의 유산이에요. 이미 많은 싸움을 겪어왔죠.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마치 신호라도 된 듯이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동료들의 눈을 마주 보았다. 강하고 굳건한 아버지, 상처 입었지만 굴하지 않은 김준호, 그리고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의 어린 동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우리는 함께 맞서 싸울 거예요.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밀브룩의 운명,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의 진실, 그리고 청정에너지의 미래가 모두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었다. 한지수가 가족의 유산의 중심에 서서 뜻밖의 동맹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녀는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된 한지수 자동차 정비소는 수십 년간 밀부룩의 부침을 견뎌왔고 이제 부패의 물결에 맞서는 진실의 마지막 보루로 서 있었다. 안에서는 지수와 그녀의 아버지 한민국, 김준호, 그리고 어린 동현이 열심히 입구를 막고 있었고 다가오는 차량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계획이 필요해요. 지수가 말했다. 공포에 압도될 뻔한 자신을 다잡으며.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문서를 살펴보던 김준호가 깨달음의 빛을 띠며 고개를 들었다. 잠깐만요. 여기 페리스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제이슨 페리스. 그는 회사의 재무를 조사하던 독립감사관으로 나와 있어요. 한민국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페리스? 그 이름을 알아? 제이슨 페리스는 내 오랜 친구야. 그는 검찰청에서 재무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 지수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일었다. 그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한민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전화기를 꺼내고 있었다. 시도해 볼게.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경찰이다. 건물을 포위했다. 손을 들고 나오시오. 지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장윤주가 지역 경찰까지 그들 편으로 만든 걸까? 하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긴장감을 깼다. 지수야, 나 박서준 서장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안도감이 지수를 감쌌다. 박서준은 그녀의 어머니의 친구였고 항상 한 가족을 돌봐주던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비소의 앞창문으로 다가갔다. 서장님,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는 대기업의 음모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그걸 은폐하려고 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길고 긴 침묵이 이어진 후 서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지수야. 난 널 무릎 높이밖에 안 됐을 때부터 알았지. 네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난 믿는다. 하지만 난 주 경찰을 영원히 막을 순 없어. 30분 안에 이걸 정리해. 그 후엔 그들이 상황을 인계받을 거야. 지수는 동료들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머릿속에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좋아요. 이렇게 하죠. 아빠, 계속 페리스에게 연락해 보세요.
김준호 씨, 당신과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토해서 명확하고 간결한 요약본을 준비할 거예요. 동현아, 넌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해. 모든 입구를 감시하고 밖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려줘. 그들은 새로운 결의로 일을 시작했다. 한민국이 옛 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려고 노력하는 동안 지수와 김준호는 음모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증거들을 조각 맞추기 시작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김준호가 중얼거렸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횡령, 내 청정 에너지 특허 억압, 이 모든 게 화석연료 회사들의 그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지수는 등줄기에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장윤주는요? 고용된 총잡이죠. 김준호가 확인했다. 더러운 일을 하고 저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된 거예요. 갑자기 동현의 목소리가 울렸다. 보스, 앞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장윤주와 그녀의 부하들이 서장님과 다투는 것 같아요. 지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정말로 장윤주가 박서준 서장과 맞서 있었고 그녀의 평소의 침착함이 깨지며 정비소를 향해 화난 듯이 손짓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민국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깼다. 연락됐어. 페리스가 오고 있어. 그가 검찰청 팀을 데리고 온대. 지수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들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다. 하지만 장윤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짓에 따라 그녀의 부하들이 정비소로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고 항의하는 서장을 밀쳐냈다. 들어오고 있어요. 동현이 소리쳤다. 돌에 맞아 산산조각난 창문에서 몸을 피하며 모두 진정해요. 지수가 명령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며 동현, 소화기. 아빠 김 사장님, 잡을 수 있는 도구는 뭐든 가져와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장윤주의 부하들이 연문을 뚫고 들어오자 지수는 소화기로 그들을 향해 뿌렸다. 하얀 가루가 그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했다. 정구와 김준호는 렌치와 쇠지렛대를 휘둘러 침입자들을 밀어냈다. 정비소는 혼돈에 빠졌다. 도구들이 공중을 날았고 엔진들이 임시 방벽으로 밀려났으며 공기는 고함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혼란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장윤주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업 변호사의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장윤주가 지수의 손에 있는 서류를 향해 달려들며 씩씩거렸다.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지수는 피하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장윤주 씨.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하고 있어요. 진실 청정 에너지의 미래, 우리 마을의 청렴성을. 이제 끝났어요. 정비소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나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공식적인 모습의 남녀들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고 지수가 정철 씨라고 짐작한 수염난 남자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여기는 검찰청입니다. 정철이 우렁차게 말했다. 모두 즉시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싸움은 갑자기 멈췄다. 상황이 바뀐 것을 본 장윤주의 부하들은 물러서기 시작했다. 장윤주 자신도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고 그녀의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깨달아졌다. 갑작스러운 고요 속에서 유일한 소리는 정비소의 깨진 천장 창 근처에서 맴도는 작은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였다. 지수는 놀라서 위를 올려다 보았고 동현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걸 생중계했어요, 사장님.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에게 약간의 보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철은 지수에게 다가왔고 그의 눈은 감탄과 재미가 섞인 표정이었다. 전구가 항상 그의 딸이 불꽃 같다고 말했지. 그가 과장한 게 아니었군.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 서류들 좀 주시겠어요? 우리가 몇 건의 체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장윤주와 그녀의 동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동안 지수는 지난 며칠 동안의 아드레날린이 마침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자랑스러워 보였고 김준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결의가 섞여 있었으며 어린 동현은 흥분해서 서장에게 전투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정비소 그녀 가족의 유산은 싸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깨진 창문들, 뒤집힌 장비들, 여기저기 흩어진 도구들.
하지만 부서진 천장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지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눈은 감사로 부드러워졌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수 씨. 당신은 저를 돕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고 떠오르는 태양과는 관계없는 따뜻함을 가슴에서 느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우리 모두가요. 관계자들이 완전한 진술을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나기 시작하자 지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임신한 배로 향했다. 모든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을 거의 잊고 있었다. 정우는 그 제스처를 알아차리고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얘야. 나도 그렇고. 지수는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아빠.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들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밤의 전투의 잔해와 새로운 날의 약속에 둘러싸여 지수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천안의 불굴의 정신의 힘으로 그것들과 맞설 것임을 알았다. 진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밝혀졌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두를 위한 더 밝고 깨끗한 미래의 여명이 밝아왔다. 6개월이 지났고 천안의 모든 것을 바꾼 그 밤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 따뜻한 여름 공기는 새로 깎은 잔디 향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를 실어 날랐다. 한지수는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더 느렸고 한 손은 무겁게 임신한 배 위에 얹어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마을은 기업 스캔들 이후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일이 빠르게 결집의 계기가 되었다. 천안은 부패에 맞서 싸우고 청정에너지를 옹호하는 것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수가 이제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가 된 옛 공장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비밀과 위험을 품고 있던 버려진 건물이 이제 김준호의 전문 지식과 지수의 실용적인 노하우를 결합한 김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의 본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정비소의 문을 밀어 열었고 벨이 경쾌하게 울렸다. 정비소도 자체적인 개조를 거쳤고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수리 장비와 최첨단 청정 에너지 기술이 공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동현이 하이브리드 차 밑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열정적이었지만 약간 묻혀 있었다. 젊은 남자는 새로운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그의 빠른 머리는 기계와 전기 작업의 조화에 쉽게 적응했다. 전구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그의 얼굴에는 넓은 미소가 퍼져 있었다. 내 딸이 왔구나, 그가 말하며 지수를 부드럽게 안았다. 오늘은 어떠니? 미래의 정비사가 내 갈비뼈로 엔진 수리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지막 허가가 나왔어요. 다음 주에 새로운 태양 전지판 생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우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대단하구나. 김준호가 기뻐할 거야.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가 일찍 전화했어.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더라.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문이 다시 울리고 김준호가 들어왔다. 지난 몇 달은 그에게 친절했다. 그의 눈에서 사라진 괴로운 표정은 이제 흥분과 목적의 불꽃으로 대체되었다. 지수씨, 그가 따뜻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작은 여행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호기심에 찬 지수는 김준호가 그녀를 밖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했다. 세련된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들이 마을을 지나 운전하는 동안 지수는 일어난 변화들을 눈치챘다. 지붕 위에는 태양 전지판이 빛나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났으며 공기 중에는 분명한 낙관주의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거리에 있는 매력적인 2층 집 앞에 멈췄다. 잘 손질된 앞마당에는 매각 완료 표지판이 서 있었다. 김준호 씨, 지수가 천천히 말했다. 깨달음이 밀려오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는 긴장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지수 씨, 당신은 모든 면에서 제 파트너가 되었어요. 당신은 제게 삶을, 목적을 되돌려 주었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준호가 계속 말하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집은 가족을 위해 충분히 큽니다. 우리와 아기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더 많은 가족을 위해서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에요. 지수는 김준호의 말을 키스로 끊었다. 그들의 모든 감정을 그 키스에 담았다. 마침내 숨을 고르며 떨어졌을 때 그녀는 속삭였다. 네, 모든 것에 대해 네라고 말할게요. 그들은 서로의 팔에 안겨 그 순간을 만끽했다. 지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 길은 길고 위험천만했지만 결국 그녀를 이 완벽한 행복의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날 저녁, 한 가족의 집 뒤뜰에 작은 모임이 열렸다. 지수는 자신에게 소중해진 사람들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이야기로 웃고 있는 아버지와 김 형사, 박 의사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최신 발명품, 재활용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미니어처 풍력 터빈을 보여주는 동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된 서 서장은 청정에너지발전소의 새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준호가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마을을 위해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저에게 진정한 공동체와 용기의 의미를 가르쳐준 마을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청정에너지,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건배합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수는 아기가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배에 손을 올렸다. 이 아이는 가능성의 세계에서 역경에 맞서 더 강해진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지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거의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정비소와 마을을 구했고 어쩌면 세상의 작은 부분도 구했어요. 김준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지수는 그의 안정된 심장 박동을 느끼며 그에게 기대었다. 앞으로의 미래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닥치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그들의 사랑의 힘, 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그들을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게 해준 불굴의 정신으로 밤이 거인들과 싸워 이긴 작은 마을에 내려앉을 때 한지수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미소를 지으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모험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 사랑과 용기,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맞서는 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멀리서 오래된 공장이 새로운 청정 에너지 발전소로 바뀌어 불빛이 켜졌다. 그것은 진보의 신호탄이자 불굴의 인간 정신의 증거였다. 마을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활기차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수가 서 있었다. 김준호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지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